제 지인 중에도 이제 의사들이 몇 있지만 별도의 사업체는 하나씩 다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저희 찾아오시는 분들이 네. 통계를 구체적으로 내보진 않았지만 네. 혹시 어떤 분들,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남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한 7대3 정도 되는 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령대로 따져보면은 이제 40 전과 후로 나누면 40 후가 많죠. 그렇죠. 후가 한 8대2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자, 그렇다 그러면 어떤 직종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는지 기억나는 게 직종으로 있을까요? 따지면 의료 계통이 거의 절반 이상이죠. 그렇죠. 네. 의료라고 하는 게 이제 의사분들. 그렇죠. 네, 의사분들이고 뭐 나머지 분들도 이제 뭐 직장인도 있고 뭐 그냥 임대업도 있고 자산생활가도 있으시고 은퇴하신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하신데 의료인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근데 이유를 봤더니 이분들이 뭐 다양한 이제 세금 절세에 대해서 목마르겠지만 대표적으로 가족법인을 한번 설립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찾아오시는데 네. 저희가 요즘에는 워낙 많아서 네. 제 지인 중에도 이제 의사들이 몇 있지만 가족법인이라고 타이틀을 안 붙이더라도 별도의 사업체는 하나씩 다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늘 그 이유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의사와 같은 전문 직종에서 가족법인을 고려하는 이유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보시면 의료는 법인으로 운영이 힘듭니다. 주변에 의료 법인 보신 적은 있으실 텐데 거의 재단이잖아요. 그저 큰 병원들이나 뭐 법인 형태지 동네에 우리가 만나는 이제 전문직 뭐 개원의라고 하죠. 이런 분들은 다 개인 사업자로 되어 있죠. 그거는 개인 소유가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법인은 아, 의료법인은 공적인 목적이 있기도 하고 거의 비영리로 넘어갑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의료법인을 계속 전속해야 되는 거지. 그 일반 사업체처럼 사업하다가 이게 안 되면 그냥 법인은 남겨놓고 사업을 접고 다른 업종으로 변경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료법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게 사업을 접는다는 것 자체가 안 되고 다른 의료법인에 넘기던가 아니면 국고로 귀속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힘들게 했는데 내게 아닌 거예요. 그럼 법인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사들은 개인 사업자를 하는데 그렇죠. 개인 사업체로 할 수밖에 없고 혼자서 의료법인 만들어서 공익 목적으로 넘기겠다? 그건 쉽지 않죠, 사실. 뭐 그런 큰 뜻을 잇는 분도 있겠지만 네. 대부분은 아닌 것 같으니까 네. 자, 그러면은 생리적으로 의료법인을 못하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로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족법인을 해야 되는 이유가 될까요? 일단 생각해보세요. 개인이면 세금을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의료 쪽이 이제 소득이 좀 높기는 해요. 그렇죠. 저희 오신 분 대충 저희가 계산해보면 시뮬레이션 돌려 한 40% 전후 거기에 뭐 건보료까지 하면 거의 50% 나가는 거죠. 상당한 세금을 내죠.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벌어서 절반 일단 세금 내고 남는 게 반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세금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내가 의료업을 법인으로 하면 이게 반이 아니라 다 남의 거야. 난 급여만 받아야 돼. 그렇죠.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의료업을 법인으로 바꿀 수는 없으니 의료 하시는 분들도 보면 아이템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아이디어가 좋아가지고 그렇죠. 다른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다른 사업을 뭐 한다고 쳐요. 뭐 유통이나 도소매를 한다고 칩시다. 그럼 이걸 개인으로 한다? 그럼 안 그래도 세금 높은데 얹어서 절반을 또 낸다?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료는 어쩔 수 없이 내가 개인으로 하지만 다른 사업만큼은 법인으로 운용을 하는 거죠. 이게 개인 명의로 2개 사업이든 3개 사업이든 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된 소득은 합산이 되는데 이미 병원을 운영하면서 40%의 세금을 내고 있다. 그렇죠. 근데 다른 사업을 새로 시작했는데 여기서 뭐 1억을 번다. 일단 40%는 세금이 이게 합산이니까 맞습니다. 내고 시작을 하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익이라기보다 이제 세금적인 부담감이 커서 네. 결국에는 별도로 하는 사업은 법인으로 하게 된다. 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그게 있어요. 일단 이 사업의 부분도 있지만 소득이 높다는 거는 현금 유동성이 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소득이 높고 현금이 많이 생기면 이거 뭐 합니까? 뭐 쓰면 되죠. 다 쓸 수는 없잖아. 아, 다 투자를 한단 정도는 말이죠. 아니고. 그럼 뭐 부동산을 사기도 하고 아니면 뭐 주식 투자를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운용을 하는데 이걸 또 그냥 내가 개인으로 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세금이 불어나는 거에 대한 세금이 또 붙잖아요. 그렇죠. 아까 이제 병원에서 발생된 소득세를 또 따라가야 되는.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사업을 하든 안 하든 어차피 사업은 의료로 이루어지는 거고 나머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소득이 발생하는 것들이 있으면 굳이 여기에 합쳐서 세금을 많이 낸다? 그건 좋지 않다는 거죠. 결론은 이제 결국엔 개인의 병원을 통해서 이미 높은 소득세율을 갖고 있는 원장님들이 네. 추가적으로 무언가 사업 혹은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합산되지 않기 위해서 법인을 해야 된다. 네. 이게 정리가 됐는데 한번 사례를 조금 한번 들어가면서 얘기를 좀 이어가 볼게요. 네.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첫 번째로 이제 다른 사업을 한다. 사업이라는 건 이제 비즈니스죠. 네. 비즈니스도 있고 또 부동산 임대. 그것도 이제 하나의 사업의 형태죠. 그렇죠. 그럼 부동산 임대 같은 걸 할 때 이 사업체를 법인으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면
요즘에 부동산 임대하면 수익률이 굉장히 낮죠. 낮잖아요. 근데 그 낮은 수익에 보통 이제 부동산 투자할 때 보면 뭐 5%네, 뭐 4%네 이렇게 보시는데 그거는 다른 세금을 생각하지 않았을 때 이야기인데 그렇죠. 거기에 50% 세금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수익률이 2%인 거야. 그럼 그냥 은행에 예금을 넣어놔도 그거보다 뭐 그거보다 높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법인으로 하면 그래도 세금이 싸지 않습니까? 그걸 지켜낼 수 있어서 일단 사업의 형태에 있어서 법인을 많이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사업 얘기를 뭐 투자나 네. 부동산 얘기는 뭐 계속 늘 항상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 원장님들 보시면은 국회의원 중에 안 의원님도 예, 의사지만 예, 우리 그 그래? 이런 발언을 V3 예, V3 V3가 아닌 거 안철수 한글 아니죠. V3 맞아요. V3. 아, 그렇죠. 백신. 하도 오래돼가지고. 예. 어쨌든 이런 기업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리고 많은 무궁무진한 아이템들을 갖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네,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자기 또 제2의 인생을 위해서, 혹은 더 나은 어떤 삶을 위해서, 수익을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이러한 사업을 하면 당연히 그쪽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 관련 일을 하니까, 맞아요. 관련해가지고 사업체를 만들어서 본인의 병원에서 어떤 지출을 그쪽으로 이전하고 또 다른 병원들 것도 모아서 더 큰 수익을 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다른 병원에 컨설팅하고 다니시는 선생님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본인 병원 입장에서는 비용 처리를 하면서 왜냐면 이제 소득세율이 높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조금 절세를 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조금 많이 문의하시는데 아이템이 이제 본인들이 찾으셔야겠죠. 네. 진료 과목마다 다 다르니까. 근데 이제 유의하실 부분이 있다면 조금 정리를 해주시죠. 유의할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업이잖아요. 사업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만들어 놓고 한다는 건 아니고 그렇죠. 진짜로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법인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시는 거죠. 내 병원에 그냥 단순한 비용을 좀 빼서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소득세를 좀 누락 혹은 줄이겠다라는 목적이 아니고 실질적인 사업을 하시면서 이제 어떤 거래처를 이용하고 또 어떤 사업 규모와 수익을 공정하게 운영하는지 이런 게 좀 따져지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고 예, 또 다른 활용 사례. 두 번째는 아까 중요하게 말했던 투자죠. 사업까지 하는 건 좀 트이신 분이고 그게 아니라 이제 본인의 일만 열심히 하다 보면 다른 사업할 여러 개 없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없죠. 진료하기도 바쁜데. 근데 어쨌든 투자는 다들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쌓였을 때 보면 좀 열심히 하시는 분은 뭐 주식 투자나 해외 주식 이런 것도 하시고 그리고 그냥 놔두시는 분은 그냥 예금, 뭐 채권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오히려 채권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더 세금이 많은 게 이자 소득, 배당 소득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건 뭐 2천만 원 넘으면 그냥 무조건 종합소득이 합산이에요. 주식 같은 건 뭐 양도소득세로 이렇게 해서 찢어지기도 하는데 이자, 배당 이런 거 그냥 합산되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세율이 40% 이상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걸 투자 자체를 법인으로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승계 차원인데 옛날에는 이거가 뭐 옛날 얘기니까 금고채, 신고가 누락된 현금 금고채 그냥 자식에게 넘겨주고 자식도 현금을 쓰고 뭐 이런 방법도 했던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요즘은 사실 그게 쉽지 않고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투명하게 이제 지출과 수입에 대해서 신고를 하다 보니까 쌓인 자산도 어떻게 승계하느냐에 대해서 법인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이게 이제 쭉 이어지는 내용인데 그냥 개인으로 간다고 하면 모든 재산과 소득이 본인에게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계속 이게 쌓이잖아요. 그럼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소득이 높아서 세율이 높았어요. 그리고 자산을 쌓았지만 어쨌든 세금을 많이 내고 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업소득 할 때 예를 들어 뭐 절반을 세금을 냈다. 그럼 절반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려고 봤더니 또 절반을 내야 돼. 이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의료 관련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화를 시켜서 진행을 하시면 재산이 법인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법인의 소유는 주주거든요. 그렇죠. 그럼 주주 비율을 잘 구성해가지고 주식을 쌓아갔다면 소득 벌어들일 때 낸 세금은 어쩔 수 없이 아깝긴 하지만 그건 제도상 어쩔 수 없고 승계할 때에 대한 세금은 최소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녀의 지분을 극단적으로 많이 비율을 참여한다 그러면 나중에 승계해서 다른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겠죠. 네. 자, 일단은 뭐 오늘은 의사라는 어떤 특정 업종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뭐 의사가 아니더라도 그럼요. 본인이 하고 있는 일들이 개인 사업자로서 하면서 고소득이 발생하고 세금 부담이 많다면 가족 법인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한 줄 평 하신다 그러면 병원이 아닌 사업은 법인으로 가족법인 빠를수록 좋습니다.